반갑습니다. 네. 요새 사는 게 어떻게 재미가 있으십니까? 재밌게 살려고 합니다. 재밌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네. 웃는 일이 많지 않죠. 하루 지나보고 나면은 몇 번이나 웃은 것 같아요, 하루에? 그냥 웃으니까 하고 있어요. 하루에 뭐 일 처리하기 바쁘죠. 네. 참 웃는 일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몇 번 웃는다 그래요? 수없이 웃어요. 그냥 조그만 일만 보고 조그만 변화만 봐도 그렇게 웃어요. 그렇게 근데 어느새부터인가 웃음이 사라지고 웃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혹탕하게 웃는 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좀 재밌는 일이 있으면 오래간만에 웃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근데 우리가 참 웃으면서 살려고 살아야지 이렇게 막 힘들게만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금 내가 웃는다예요. 네, 이걸 이제 지금 내가 웃는다 이게 주제예요. 네. 언제? 지금. 누가? 내가. 뭘 하느냐? 웃는다. 그것이요. 이렇게 살면은 끝나요. 이러자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요. 이게 고민이 많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밝혀놓은 책을 보거나 또 종교에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이유를 조사해서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 함축적으로 담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웃는 거 혹은 행복한 거 이거거든요. 내가 행복하자고 하는데 언제? 지금. 이게 다 아무리 좋은 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경험해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정리해놓고 다 정리해보면 거의 이 세 가지에 함축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 함축되는 것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지금. 삶의 황금의 시기는 내가 숨쉬고 있는 바로 지금이라고 해요.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래요. 어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이제 강의를 듣고 아주 멋진 말을 들었다 해서 이걸 꼭 우리 와이프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오늘 멋진 강의를 들었는데 참 이 세상에 좋은 것, 소중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더라. 그게 뭐냐 하면 황금, 소금, 지금 다 금이잖아요. 금. 황금, 소금, 지금이 다 필요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라더라. 이렇게 이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와이프가 대답하기를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도 소중한 거 세 가지가 생각났다. 뭐냐? 현금, 지금, 입금. 네. 그게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뭐에 기준점을 두느냐 이거예요. 그 아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소금 뭐 이런 것보다도 현금, 입금이 가장 중요한 지금 당장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매일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멋진 노후를 생각하고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유품 정리사들 있죠.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 물건들 이렇게 정리해주고 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되게 제일 좋은 것들은 다 써보지 못하고 죽는데. 근데 평소에 막 아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로 허름한 옷 입고 또 오래된 음식부터 먼저 먹고 이러면서 아끼고 하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보면은 정말 좋은 것들은 다 한쪽에 모셔져 있고 새 옷들은 입어보지도 못고 포장도 뜯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들을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물건이나 음식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먼저 우선순위 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것들이 나에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꼭 물건이나 음식뿐만 아니라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예쁜 말 있는데 그건 아껴놓고 안 좋은 말, 나쁜 말 먼저 튀어나와서 그걸 먼저 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 예쁜 말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 죽고 나면 언제 그 좋은 말을 다 쓰겠어요? 못 써요. 언제 써야 돼요? 지금 써야 돼요. 그 좋고 예쁜 말부터 쓰고 또 맛있는 것부터 먹고 좋은 것부터 쓰고 그렇게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꼭 우리가 낭비하면서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더 소중하고 그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사느냐. 나는 지금 그 소중한 순서를 알고 사냐 모르고 사냐. 그냥 이유 없이 내가 이것을 아끼고 미루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냐. 이걸 보고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디냐. 내가 그리고 지금 만족을 느낄 때가 언제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94세 된 할머니가 조언을 해줬다고. 94세 된 할머니가 야, 나이 먹고 나니까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아냐? 그 뭐가 후회돼요? 제대로 못 놀아본 것이 후회된다. 돈이 좀 벌리면 좀 놀아봐야지. 어디 여행 가야지. 이렇게 해갖고 계속 뭐 이렇게 아끼고 하면서 돈만 벌고 살았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또 좀 돈 좀 벌리고 이제 여행도 좀 가볼까 하는데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놀아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다. 그게 젊어서 놀 수 있을 때 놀아라는 게 94세 된 할머니가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아끼면 아낀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다. 쓸 수 있을 때 그것을 잘 써주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 시기적절할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법. 그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무조건 소중하다고 아끼고 감추고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갖고 내가 나중에 쓴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 많이 벌고 나이 들면 내가 못 써요. 다 아들, 딸 이렇게 주기 바빠. 근데 그 아들, 딸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고마워하냐? 안 고마워해요. 또 줘요. 또 줘요. 더 어디 뭐 없어요. 그래서 뭐 집문서 팔고 땅문서 팔고 계속 갖다 쓰기만 해요. 그래 아껴서 주고 자기 자녀를 건강하게 못 가르치고 또 그 자녀는 그대로 또 뭘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해준 그 부모에게 감사를 느끼는 게 아니고 그 부모가 정말 어떤 막 통장처럼 꺼내 쓰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어제라고 하는 것은 역사, 지나가 버린 역사. 그리고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미스터리라고 해요. 근데 지금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이걸 현재라고 하기도 하는데 영어로 현재를 프레시던트 선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참 대단해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오늘 현재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아끼지 말고 선물을 그날 지나면 그날의 선물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날 그 선물을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두 번째는 누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은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자신뿐이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얘기한다. 뭐 욕하더라, 흉보더라, 뭐 하더라. 다 그 속에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람을 신경 쓰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나의 본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지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한다는데 그만한 사정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한 이유와 사정을 다 몰라.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나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서 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이 요란해지고 거기에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된다.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더라 하고 비교하는 말 여기에 너무 내 인생을 쓰지 말아야 돼. 누구는 이렇던데 너는 왜 이러냐. 뭐 자녀들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공부를 이만큼 해왔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또 뭐는 평생 그게 비교하면 평생 비교해요. 형은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형은 말 잘 듣는데 너는 못 듣냐. 형은 직장 갔는데 너는 왜 못 가냐. 이거 평생 이렇게 하면 비교만 되면 그 비교 속에 평생을 살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만 있는 거지 내가 없어.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를 이게 가르칠 때 그렇게 해야 돼. 형은 이걸 잘하고 너는 이걸 잘하더라. 또 형은 또 이걸 잘하는데 너는 이걸 잘하더라. 그래서 이걸 자꾸 그 사람을 키워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는 나대로 내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 형은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공부 못하냐? 그럼 나는 뭘 잘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형이 공부 잘하는 거야, 나 공부 못하는 거에서 그 공부만으로 비교하면 내가 잘하고 못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이 차이는 있어도 차별을 두고 내가 거기에 주눅 들고 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발견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 또 하나는 너무 조급하게 재촉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재촉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재촉해요. 내가 꼭 다른 사람들에게 막 능력을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이거 했으면 이때까지는 내가 뭘 꼭 끝내야 할 것 같고, 또 이만큼은 해야 될 것 같고, 늘 그런 마음이 앞서가지고 마음이 조급해져요. 근데 그렇게 조급해 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루 이틀 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살아가요. 계속 살아가는데 조금 더 더디더라도 그 일이 되면 돼요. 되는데 굳이 그렇게 재촉한다. 우리 이제 그 갑각류 알죠? 우리 이제 척추동물이고 갑각류는 이제 뼈가 이제 바깥으로 이제 보자 나와가지고 안에는 약하잖아요. 근데 그 갑각류들이 다 크잖아요. 안 클 것 같은데 커. 어떻게 커요? 껍질을 벗어요. 근데 그 단단한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로 될 때, 이 변화될 때 가장 약해요. 그때 이제 많이 잡아먹힌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나는 이 두꺼운 껍질을 안 버려야지 이러면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그 다른 큰 강한 동물들에게 잡아먹힐 수 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성장해 나가려. 그 껍질을 벗어야 된다. 근데 그 껍질을 벗고 나가. 그러니까 내가 아픔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그 아픔과 실수로 인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놓고 봐야지 내가 실패한 인생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가지고 너무 못난 인간이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또 내 기쁨, 내 속에서 만족을 얻어야 돼. 우리 배우 최민수 씨가 그 아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또 야 내가 연예인 해보니까 연예인 힘들더라 하지 마라. 아니면 또 뭐가 좋더라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야 아들아 길을 가다 보면 꼭 갈래길이 나온다. 그러면 그 갈래길이 어디로 가야겠냐? 다른 사람이 여기가 좋다 그러면 요리 가고 여기가 좋다 그러면 요리 가야 되냐? 네가 좋아하는 길, 네가 갈 수 있는 길 거기로 개척해 나가는 거야. 길이 없으면 개척하면 그것이 너의 길이 되는 거지. 꼭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 좋다고 인정하는 길, 그 길만이 길이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좋아하는 일, 네가 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 이게 너의 삶이고 너의 인생이다. 이렇게 가르쳐준다. 멋지지 않아요? 누가 우리 성장할 때 그런 가르침을 잘 못 받고 살았잖아요. 공부를 뭐 몇 점 맞으면 어디 대학을 간다더라. 또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직장을 간다더라. 또 어떻게 하면 돈을 얼마를 번다더라. 이런 얘기는 했지. 네가 좀 선택해서 너의 길을 개척해라.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렇게 조언해준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을 자기가 개척해 나갈 정도는 돼야 된다. 셋째는 웃는다는 거죠. 행복해야만이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웃게 하는 일도 좋지만 스스로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만족한 일을 해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만족하는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좋다 그러니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니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내가 행복하고 만족한 일이 뭔가 이걸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해서 기쁘면 운동을 하고 또 이게 맛있는 걸 먹었을 때 행복하면 그 맛있는 걸 먹어야 돼. 다른 사람이 다 챙겨주고 나는 뒤에
찌그레기만 이렇게 먹으면서 아이고 내가 맛도 없는 거 먹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삶에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웃을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뭐 무슨 영상을 보는지 웃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지하철에 다 조용하게 가잖아요. 근데 막 웃기 시작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옆 사람들이 막 눈치를 주고 또 이렇게 약간 막 신경질적으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공중도덕도 모르는가, 여기서 왜 웃고 떠들고 그러는가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쳐다봐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순박한 웃음으로 너무 진짜 아무 재기가 없이 웃어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던 사람들이 옆 사람들이 조금씩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웃는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뭐 때문에 저렇게 웃는가 하는 거 호기심도 생기고 그 점점 관심도 갖고 따라서 이제 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지하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웃고 또 분위기가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니까 웃어도 아무런 그 누가 뭐라 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터지게 돼요. 그 이게 뭐예요? 다들 경직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예의 있는 사람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할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때로는 그렇게 웃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굳이 행복하기 위해서 웃고 사는 행복을 위해서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고 살아가는 정말 쫓기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려시대의 나홍 선사라는 분은 성 안 내는 얼굴이 웃는 얼굴이 참다운 공양보다. 뭘 열심히 일해갖고 뭘 벌어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심 없이 그 사람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듯이 웃는 얼굴로 참 아무 사심 없이 웃으면 그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 사람들과 가까이 친하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또 좋은 일도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얼굴이 참다운 공양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자가 태산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어떤 누더기의 새끼를 띠로 누더기 옷 입고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딱 허리띠를 묶고 이런 노인이 거문고를 타면서 너무 행복하게 웃으면서 거문고를 타고 근데 너무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는데 표정은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물어봐요. 노인장 그렇게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즐겁습니까? 물어봐요. 네. 이 세상에 만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누구냐?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났어. 또 그 중에 그때는 이제 남자 여자를 보자면 남자가 더 귀한 시대니까 남자로 태어났어. 그래서 내가 90 넘도록 살았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아니 보니까 별로 가난해 없어 보여. 그리고 이제 90이 됐으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선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난한 것이 선비는 멋있어 보인다. 원래 옛날부터 이제 선비가 이렇게 부유한 것보다는 검소, 단박 이런 것을 예로 생각했으니까 선비는 원래 가난한 거지. 그리고 내가 늙으면 죽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이게 우주의 순환 이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순환하는 이치에 따라서 내가 그때가 되고 당연히 죽는 것을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즐겁지 않을 일이 뭐가 있냐. 이게 인생을 정말 깨달으신 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오늘이 괴롭고 내일은 얼마나 괴로울란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없는 것이 걱정스럽고 또 앞으로 할 일이 걱정이고 이 모든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웃을 일이 없는 이 세상에서 웃고 살려면 어떻게 되냐. 이 일만 끝내면 좋은 일이 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이 안 끝나요. 웃을 일이 안 끝나요. 이 일 끝나면 또 일이 보이고 이 일 끝내면 또 일 보이고 계속 그 일 속에서 파묻혀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일만 보다가 살면 자기의 웃을 일이 없고 행복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인데 다른 사람의
눈에 맞춰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서 살아가고 또 가족이나 또 옆에 사람 모든 사람들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게 살아.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거는 해야지. 또 누구를 위해서 이건 해야지. 이러면서 스스로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게 살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만 맞춰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 행복할 수 있는 일, 웃을 일, 그거를 먼저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간혹 실수를 해도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또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자기가 웃을 수 있는 일을 해도 탓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 맞추고 그것만 신경 쓰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 좋은 생각은 미루지 말고 지금 하고 좀 더 솔직한 나로 변화시켜서 삶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내가 행복해질 일을 좀 많이 만들어서 웃을 일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 보고 간 뒤에부터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웃을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